지원 동기서를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점들을 좀 유념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군의 문항들을 다 뜯어보진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각 군에서 지원 동기서를 쓰게 하고 면접을 보게 하는 이유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 공통적으로 어떤 거를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고려하고 써야만 좋은 글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목적성을 가지고 작성해라. 자, 우리가 1차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면 일단 대한민국 장교로서 가져야 되는 지적 능력이나 학업적 능력은 일단 증빙이 된 거예요. 대부분 일반 대학교들은 지적 능력, 결국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적 능력 플러스 약간의 인성적인 측면 정도를 점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적을 중시해서 뽑아요. 하지만 사관학교가 갖는 특수성은 뭐죠? 사관학교의 목적은 뭐죠?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장교를 뽑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그 중에서도 국가를 지키고 목숨을 헌신하는 장교를 뽑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글을 쓸 때 그 글의 마지막에는 한 목적성, 뭐에 대한 한 목적성? 장교로서의 자질, 나의 장교로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대주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 장교로서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걸.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가령 간단한 예로 자기소개를 해봐라.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부모님 아래서 뭐 인자하신 어머님과 엄격하신 아버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무슨 중학교를 가고 뭐 어떻게 저쩌고 하고 자신의 히스토리를 읊어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 말은 하고 글은 썼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쓴 것과 똑같아요. 왜? 이분들은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수십 개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수십 개의 학생부를 읽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자기소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글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한목적성. 생각하는 거죠. 아, 나 이거 장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야 돼.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 이 자기소개라는 항목에서 나의 장교로서의 체력적인 우위와 단체 활동의 적응력을 자랑해야겠어. 라고 하는 한목적성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릴 때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학업에 노출된 빈도가 적어서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반대로 강원도 산을 친구들과 뛰어다니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체력은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운동에 대한 관심과 체력에 대한 자신감만은 키울 수 있었고 그러한 자신감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체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어울려 노는 놀이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그 몸으로 어울려 노는 놀이 활동에서 리더 역할도 해보고 친구들 사이에 다툼도 중재해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끼어 들어가야 그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는지 놀이를 잘 이끌 수 있는지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장교로서 가져야 되는 체력과 단체 활동 등의 적응력은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한다면 이 안에 앞서서 얘기한 거에는 사실은 장교로서 내가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지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방금 전에 두 번째 한 대답에서는 나의 체력과 나의 집단 적응력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문항에 쓰는 문항은 문항수에 제한이 있고 나중에 면접에 가서도 질문 받는 문항들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한 두세 개 질문밖에 못 받는 거죠. 그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나에겐 소중한 기회예요. 그 질문이나 자기소개서 답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드러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장교라는 걸 중심으로. 생각해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이 항목을 쓰면서 장교로서의 무엇을 드러낼지.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각군 사관학교의 1번 문항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사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우리가 흔히 학업적 노력이나 체력적 노력, 혹은 장교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노력, 리더십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거기다 갖다 써요. 근데 체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학생들이 체력 얘기를 한번 해봐라. 체력으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써봐라. 라고 하면 아침에 6시 반에 기상해서 30분 동안 어디를 뛰었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나서 중간에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몇 바퀴 뛰었으며, 끝나고 나면 어디 헬스클럽 해가지고 저녁에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이걸 매일같이 몇 달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 노력 맞습니다. 노력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 내 장교로서의 특징이 보이나요? 그 안에서 뭔가 포인트를 잡아 끌어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나는 이런 능력과 자질을 가진 친구예요 라는 걸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그럼 더 좋은 체력에 대한 어필은 무엇일까? 저는 체력적으로 약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를 가고 싶은 열망이 커서 사관학교를 같이 지망하는 친구들, 혼자서는 안 돼서 사관학교를 같이 지망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다른 친구들의 어떤 감흥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경쟁, 내 친구이지만 또 나의 경쟁자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경쟁 의식도 생기면서 서로서로 친구들 간에 챙겨주고 서로서로 경쟁하면서 훨씬 더 큰 체력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단체 활동이야말로 혼자서 했을 때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활동이라는 걸 알았고 제가 군인이 되면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단체로서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라고 쓴다면 체력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몇 바퀴를 뛰었다, 몇 분을 운동했다가 아니라 나는 단체 활동이 갖고 있는 시너지를 이해하고 있는 리더십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 학생부를 쫙 펼쳐놓고 그 안에 어떤 사례들이 내가 중심으로 했던 활동들이며 그 활동을 내가 어떻게 뭐로써 이 글을 쓰는 목적, 장교로서의 덕목으로 어떻게 포장할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하고 써야 돼요. 좋은 사례를 고르고 그래서 좋게 포장을 해야 돼요. 한목적성을 가지고 써라. 자, 두 번째, 방금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자, 목적성을 가지고 쓰되 글이 잘 전개되기 위해서는 사례와 느낀 점, 성장점이 적절히 배분돼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얘기해서도 강원도 어린 시절에 강원도에 살면서 상과들을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놀았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례이죠. 그렇죠? 자기만의 특수한 사례. 아무나 개념적인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천자든 이천자든 그냥 사전만 옆에 두고 뭐 네이버만 키고 있다면 그냥 누구나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아무런 감흥이 안 돼요. 자신만의 특수한 사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만의 이야기, 그 안에서 장교로서의 큰 그림이 끌어나오는 거. 즉, 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승전결. 우리가 흔히 글을 쓸 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라고 하는 건 면접관의 관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어를 발설하거나 그쵸? 특이한 얘기를 해서 면접관의 관심을 유발하고 승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례를 이거는 이런 활동이지만 이 활동을 장교로 바꿔보면 이 안에서 내가 이런 능력과 이런 자질이 있다는 걸 포장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포장을 잘하는 거. 그게 느낀 점과 성장점.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장교로 이어지는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장교가 되고 싶다. 이러한 기승전결을 생각한다면 답안을 쓸 때 훨씬 더 뭐를 써야 될지가 구체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례, 자신만의 사례, 느낀 점, 성장점을 써라. 어떤 친구들은 쌤, 저 학생부 뜯어봐도 도저히 쓸 게 없어요. 너무너무 다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요거 느낀 점이나 성장점을 잘 포장한다면 아무리 별볼일 없는 사례라 할지라도 좋은 사례로 만들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한 명의 학생은 자기 리더십 활동에 대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이었고 중학교 때 1, 2, 3학년 반장했으며 3학년 때는 학생회 부회장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1학년, 2학년 때까지 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했고 학생회 무승부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쓴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급의 환경부장이었습니다. 라는 쓴 친구가 있다면 일단 겉모습을 봤을 땐 누가 훨씬 좋아요? 전자와 후자 중에서? 당연히 전자가 좋겠죠. 이것저것 활동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후자 친구가 이렇게 이어서 썼다고 쳐봅시다. 저는 환경부장을 하면서 우리 학급을 어떻게 좋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환경부적으로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면 잘 시켜볼까 고민을 했고 그 당시에 읽었던 어떤 심리학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분리수거 쓰레기통 위에다가 제 사비로 관역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캔 같은 거 던져 넣으면서 재미로 던져 넣으려고 했고 던져 놓은 게 그냥 버린 게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던져 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 속된 말로 쪽팔려서라도 가서 주워 넣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급의 분리수거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갔고, 이게 채택이 돼서 전교에 다 쓰레기통마다 관역이 달렸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강제하고 규율하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 즉 끌어가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전자와 후자 중에서 누가 더 면접관의 귀에 남는 대답을 했을까? 당연히 후자죠. 전자 친구는 활동의 명함은 커요. 하지만 그 안에 없어. 내가 그 활동을 통해서 뭘 느끼고 군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후자의 친구는 사례는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노력하고 느끼고 성장한 점이 충분히 기술돼 있어요. 아, 이 친구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 면접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발전 가능성이죠. 그렇죠? 그거를 드러내는 게 사례와 성장점이다. 어떤 사례를 선택해도 좋으니까 이 사례에서 나는 어떤 걸 착안해서 나의 장교로서의 자질을 자랑할지, 기승전 장교, 이거를 기억하면서 써라 라고 하는 걸 가장 큰 팁으로 주고 싶어요. 자, 세 번째, 문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답을 써라. 가령 우리 2번 문항에, 사관학교 2번 문항에 주로 가치관, 포부, 계획을 쓰게 하죠. 해군사관학교는 2번 문항에 자기가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이고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이를 가치관 정도가 아니라 좌우명과 연결해라. 이렇게 써요. 그럼 해군사관학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반드시 2번 문항에 내가 힘들었던 일을 극복한 일을 써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이것만 쓰고 뭘 안 쓰냐? 좌우명은 안 써. 사관학교 그 문항에 좌우명과 연결해서 써라. 좌우명을 밝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가치관 정도만 쓰고 좌우명을 안 쓰면 안 돼요. 반대로 육사나 공사에서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2번 문항에 단순히 앞으로 내가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러한 가치관이 있다는 게 들어가야 되죠. 우리 특히나 인문 논술 같은 걸 하면 논술 문항을 분석을 해요. 1번 이것도 써야 되고 2번 이것도 써야 되고 3번 이것도 써야 돼. 아, 이 문항 안에 이 1, 2, 3 세 가지 요인이 들어가야 돼. 천자를 써야 되니까 이거 몇 백자, 이거 몇 백자, 이거 몇 백자 이렇게 써야겠다 라는 계율을 세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관학교 자기소개서도 그 안에 쓰라고 한 것을 명확히 분석하고 아, 이 문항 안에는 요게 꼭 들어가야겠네. 총 천자니까 요거 지원 동기와 노력을 주로 같이 쓰라고 하죠. 지원 동기 뭐 한 400자, 노력 600자. 노력 중에서는 학업에 대한 거 몇 백자. 이런 전략적으로 학업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학업 공부 단순히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걸 자랑해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쓴다면 글이 훨씬 더 잘 써지고 논리적으로 써지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요구하는 답을 써라. 요구하지 않는 거, 말하지도 않은 거, 자기가 좋다는 거 그냥 갖다 쓰면 안 되고. 그렇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써라고 했는데 그걸 누락하는 것도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거기서 동문서답 하지 말고 그렇죠? 필요한 대답을 꼭 해라 라고 하는 걸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솔직하게 작성해야 돼요.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점검의 대상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이 활동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혹시나 엄청나게 과장한 건 아닌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을 쓰다가 그 점검에서 걸리면 전체 학생부와 지원 동기서 혹은 그 지원자 자체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솔직하게 작성하되 굳이 불리한 얘기를 쓰지 않아도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랑을 위주로 하되 굳이 불리한 얘기를 써야겠다면 불리한 얘기, 즉 단점에 집중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단점에서 내가 뭘 느끼고 성장했는지. 우리 잘한 것만으로 성장하지 않죠. 때로는 자기가 실수한 것이나 잘못한 것에서 성장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려면 써도 좋다. 근데 어떻게도 뒤바꿀 수 없는 거, 가령 내가 학생부에 무단 결석이 뭐 30번이다.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거기서 아무리 좋은 걸 뽑아낸다 할지라도 30번의 무단 결석이란 마이너스가 무조건 남을 거예요, 면접관들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불리한 점이라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그렇죠? 성장점으로 이끌어라. 뭐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100kg에 육박하는 뚱뚱한 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군인을 꿈꿨습니다. 고등학교 왔을 때 이제 군인의 꿈을 제대로 쫓기 위해서 그때부터 진짜 공부도 공부지만 뭐 식단 조절을 비롯한 운동을 비롯한 일단 제 군인으로서의 몸 만들기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러저런 힘든 점이 있었지만 이러저러게 극복해서 저는 그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중요하다. 그렇죠? 목적의식이 확실히 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최선의 길이라는 걸 알았고 앞으로 장교가 된다면 스스로 항상 더 앞을 목적으로 삼고 항상 어떤 것이든 목적의식을 갖고 그 목적에 다다른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면서 꼼꼼히 챙기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100kg의 마이너스이고 운동을 못했다라고 하는 단점이 사실 단점이 아닌 거죠. 장점으로 충분히 포장됐으니까. 불리한 얘기를 쓸 필요 없다. 하지만 불리한 얘기를 꼭 쓸 거라면 그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이게 불리한 얘기를 넘어설 만큼의 플러스 요인이 될지를 고민하면서 작성했으면 좋겠다. 를 네 번째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재 금지 사항을 확인하고 꼭 준수해라. 특히나 한 3, 4년 전부터 사관학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재 금지 사항이 있죠. 부모나 주변인들의 직장이나 신분 등이 드러나는 표현을 쓰지 말 것. 특히나 우리가 좀 고민스러워하는 건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혹은 주변의 삼촌이 군인 장교라서 삼촌의 모습을 보고 군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 부모나 삼촌의 직업이 군인이고 혹은 뭐 중령이고 대령이고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쓰면 안 된대요. 사실 자기 주변에 어떤 귀감이 될 만한 장교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꿈에 군인으로서의 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군인을 꿈꿨던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쓰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애둘러서 표현할 수는 있겠죠. 우리 아빠가 군인이었다가 아니라 어릴 적에 좀 군인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사례를 써야죠. 아까 말씀드린 사례. 그 중에서 만났던 군인 누가 있는데 이분의 이런 점을 봤을 때 머리 딱 맞은 것 같았다. 그 안에서 군인으로서의 이런 점을 받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걸 내가 꿈으로 갖게 됐다. 지원 동기를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기재 금지 사항을 확인하고 꼭 준수해라. 자, 두 번째 기재 금지 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일종의 평등이죠. 남들이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활동들. 근데 비용을 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 활동을 못 할 테니까 그러면 다 똑같이 그런 활동을 쓰지 마. 즉, 외부 활동들. 학내에서 하는 활동이야 공평하게 다 모두에게 주어진 활동이지만 그렇지 않고 학외에서 가령 어떤 영어, 토플, 토익이라든가 아니면은 외국에 가서 경험하고 공부했던 거. 외국에 가서 뭐 여행 정도 같은 것까지는 뭐 제한이 되지 않지만 거기서 어떤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논문 같은 걸 내가 작성했거나 뭐 책을 출판했거나 이렇게 교내에서 하지 않는 활동들은 엄격하게 쓰기를 제한하고 있어요. 교외에서 산 상들, 학생부에 적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 활동은 쓰지 말아라. 그렇죠? 쓰지 말라는 거 굳이 써서 거기에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그런 걸 기재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탈락시킬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니면은 면접에 있어서나 점수에서 큰 마이너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굳이 쓰지 말라는 거 확인하고 굳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분량을 엄수하고 단어와 어휘와 격식을 맞춰서 쓸 것. 자, 말씀드렸듯이 지원동의서는 공문서예요. 그렇죠? 이러한 공문서에 여러분들이 일상어로 쓰는 특히나 어떤 줄임체나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어투도 면접관들에게 쓰는 거니까 뭐뭐 했다, 뭐뭐 했으므로 뭐뭐다 라고 쓰기보다도 뭐뭐 했습니다, 뭐뭐라는 걸 느꼈습니다. 당연히 존칭어로 쓰는 것이 좋겠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표현들 하나하나에서 이 지원자가 이 면접을 대하는 자세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분량도 마찬가지. 대부분 공사는 300에서 500자 내외를, 그리고 해사나 육사는 혹 간사는 600자에서 1000자, 500자에서 1000자 내외의 분량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기입을 하다 보면 1000자 이상은 아예 글자가 써지게 되어 있지 않아요. 1000자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000자 이상 어차피 못 쓰니까 그럼 500자에서 1000자라고 했을 때 500자를 쓰는 게 맞냐 1000자를 쓰는 게 맞냐? 당연히 1000자를 써야죠. 자랑하고 싶은 건 나고 나는 여기 가고 싶어 죽겠는데 뭐라도 하나 더
하나라도 더 써가지고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죽겠는데, 진성이라면. 근데 딱 5일자만 꼴랑 쓰고 낸다? 그건 사실 진성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그쵸? 그래서 분량을 엄수하라는 건 밑에 500자를 엄수하라는 게 아니라 제 천자에 거의 근접하게 뭐 900자, 957자, 988자 이렇게 최소 뭐 999자 앞에 있는 쓸 내용이 많다면 단어를 줄이고 표현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표현을 줄여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최대한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추려 넣어야 돼요. 그런 게 또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요. 사실은. 자, 단어 어휘에 중요하면서 격식을 갖춰 쓸 것. 7번째로 부정적인 표현과 진부한 표현은 피할 것. 아까도 봤지만 자기소개서에서 진부한 표현을 한다는 거. 가령 우리 어머니는 저는 어릴 때 인자하신 어머니와 엄격하신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아버님은 다 엄격하시고 어머니는 인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쓰되 쓰지 않은 것과 똑같다. 생각하지 않은 거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친구보다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진성이 아니다를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을 굳이 쓸 필요 없다. 하다못해 결국에는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관들이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쏘는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지원동의서를 가지고 면접관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하고 그 대답에서 뭔가 요인이 걸리면 거기서 또 다시 연이어 질문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압박 면접의 형태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원동의서에 부정 표현이 있다면 아무리 긍정이 좋아도 부정은 머릿속에 많이 남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긍정 포장이 잘 부정을 뒤덮을 만큼 크고 길게 기술되지 않았다면 머릿속에 긍정보다는 부정이 남고 그걸 꼬투리 삼아서 계속 물어올 확률이 높아요. 면접은 분위기이고 흐름인데 한 번 분위기를 잘못 타서 부정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나는 내 자랑을 하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단점에 대해서 방어만 하다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렸듯이 부정은 최대한 쓰지 않되 쓴다라고 하면 긍정으로 그렇죠? 그것서 느낀 점과 성장점을 더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례만 부정을 써라. 저는 왜 이렇게 학생부 보니까 왜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돼 있어?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저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장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공부 시간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또 그 공부 시간 중에 또 일부는 운동이나 리더십 같은데 좀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 활동을 했고 이렇게 운동적으로 뭘 느꼈다. 그러면 뒤에 플러스로 연결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안 했습니다. 라고 부정으로 딱 확고하게 말해지는 순간 면접관들 머릿속에는 공부를 안 했다고?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본분을 다하지 않는 녀석이야? 라고 마이너스로 받아들일 개연성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같은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와 공부 시간을 좀 쪼개서 운동을 장교로서의 자질을 더 키웠습니다. 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앞에는 마이너스고 뒤에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뒤에는 더 좋은 질문이 연이어 나올 확률이 높다. 면접은 왔다 갔다이다. 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째.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작성할 것. 가독성 좋게. 요즘 친구들이 사실 글을 써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안을 갖고 온 거를 보면 저희가 참석을 하면서 초안을 갖고 온 걸 보면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관이에요. 가관. 하다못해 주어와 동사. 우리 모든 언어는 마찬가지로 주체 하나에 동작 하나가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가죠. 이제 그런 주동 간의 일치조차 맞지 않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비문인 거죠. 비문. 자기는 열심히 멋있게 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많아요. 자, 모두 했고, 모두 했으며, 모두 했는데, 모두 해다가 뭐가 되고, 뭐가 하고 계속 연이어 쓰는 거죠. 이런 글들은 읽고 나서 열심히 읽은 것 같고 내용도 많은 것 같지만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왜? 가독성이 정말 떨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글들은 좀 간결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였고 뭐뭐라는 면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끊어라. 그렇죠? 글을 못 쓰는 친구들일수록 계속 마음속에 있는 말은 많은데 그게 글로서 잘 표현이 안 되니까 이걸 계속 연이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어 동사 일치도 안 맞는 비문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도 남지 않는 진짜 천자 쓰는데 문장이 한 두세 개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가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두 갈씩, 미갈씩 혹은 양갈씩 이 중에서 가독성이 제일 좋은 건 사실 두 갈씩이에요. 혹은 양갈씩이거나
그래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좋은 점들, 난 장교로서 이런 점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야말로 장교로서의 장교가 갖는 최고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먼저 두 가지로 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례 등을 이어가면 훨씬 더 좋겠다. 자, 내가 좋게 썼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고 해서 좋은 글이 아니에요. 이 글은 내 일기가 아니라 면접관이 읽는 공문서다. 면접관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편하게 읽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받아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탈거하고 고쳐야 됩니다. 자, 9번째. 혼자서 작성하지 말고 타인의 눈으로 점검받아라. 그래서 타인의 눈으로 점검받아야 돼요. 내가 쓴 글은 이른바 내 자식이에요. 내 새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이뻐 보여. 나는 내가 뭘 쓰고 싶었는지를 아니까 막 엄청 길게 두 문장으로 된 천자짜리라 할지라도 여기서 이 얘기했네, 여기서 이 얘기했네, 여기서 이 얘기가 됐네, 아, 잘 썼어. 이럴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읽혔을 때는 그 사람은 또 다르게 이거 결국엔 뭔 소리야 라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지적받았을 때 내가 잘못된 점이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쓰지 말고 주변의 선생님들, 특히나 국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한테도 한번 뭐 이렇게 비타 오베이라도 하나 이렇게 사다 드리면서 한번 읽혀보고 한번 피드백도 받고 자기도 최대한 객관적인 눈으로 이거를 고쳐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 문장을 이렇게 줄여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썼으면 좋겠다. 점검받고 수정하고 점검받고 탈고하고 그렇죠? 그런 인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작성 내용을 반드시 반복적으로 숙지할 것. 이거는 우리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아니에요. 나중에 1차 통과하고 나서 그렇죠? 나중에 면접 보러 가기 전에 그때는 학생부도 펴놓고 지원 동기서도 펴놓고 이 두 개 중에 있는 요인들을 좀 계속 좀 반복적으로 숙지해야죠. 학생부에 있는데 너 이 활동 했지? 아, 모르겠는데요. 지원 동기서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네. 이 활동 어땠어? 아, 제가 그랬나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면 공문서의 그렇죠? 진실성이 의심받고 지원자의 진실성이 의심받아요. 다 거짓말만 하는 애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공문서 나도 갖고 있는 자료고 면접관도 갖고 있는 자료인데 내가 진성인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조차 보고 들어오지 않았다? 이건 내가 진성이 아님을 어필하는 것과 같다. 나중에 1차 끝나고 나면 지원동기서 학생부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서 숙지할 것을 강권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원동기서 작성하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4군 공통으로 의미에 대한 거예요. 각 문항이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을 머릿속에 담고 써라. 자, 이러한 지원 동기서가 사실 말이습지 실제로 작성을 해보고자 하면 사실은 글이 잘 안 나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릉한생 기숙학원에서도 사관학교 지원 동기서 작성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서 3사 과정인데 이제 5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요게 이제 22일이 아마 마감일인가 3일이 마감일인가 이럴 텐데 그 마감일까지 고쳤을 수 있으니까 6월 13일부터 원서 접수하면 그때부터 지원 동기서 작성할 수 있고 이거를 한 번 작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22일까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까지는 저희가 접수를 받고 좀 급하다 할지라도 좀 교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참석 내용은 육해공 간사. 육해공은 2개 문항이고 육사와 해사는 2개 문항 각각 1000자 내외. 공사는 2개 문항 각각 500자 내외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국간사는 3개 문항에서 1000자 내외인데 다른 사관학교들은 작년에 조금 특히나 공사 문항 슬쩍 변했고 육사와 해사도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변해왔는데 국간사는 여전히 예전처럼 3개를 똑같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발표가 되고 나면 약간 수정될 개연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요 2개 문항과 3개 문항을 저희가 참삭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학원의 참삭이 좀 특별한 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써온 글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오탈자 봐두고 그런 정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글을 쓰는 과정 속에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의 계율을 제대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지원동기서 가이드도 보내주고 어떻게 쓰는 게 좋겠다는 것도 알려주고 이 지원동기서 가이드를 받고 나면 쌤과 통화를 할 거예요. 통화하면서
쌤이 좀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장교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 항목이나 봉사활동을 드러낼 수 있는 항목, 아니면 지원 동기에서 중요하게 어떤 느낀 점을 묶을 수 있는 항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쌤과 좀 얘기를 통해서 좀 정해줄 거예요. 아, 이 지원 동기, 이거에서는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게 너무 감명 깊었다. 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 동기보다는 이 동기가 훨씬 더 제3자가 들었을 때는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 이런 것들을, 경험 많은 쌤의 귀와 눈으로 조금 소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항은 자, 요 활동에서 어떻게 쓰고, 요 활동을 어떻게 쓰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자. 두 번째 문항에서는 리더십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봉사활동은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화를 통해서 아예 개요를 좀 어느 정도는 작성할 수 있게 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해보고 쌤한테 지원동에서 메일을 보내주면 쌤이 그 초안을 읽어보고 오탈자나 이런 것도 좀 봐주고, 그 다음에 너무 비문인 것들도 조금 이제 고치도록 수정하도록 봐주고, 그 밖에 의도한 것들, 우리가 통화하면서 이 활동에서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이런 의도한 것들이 잘 드러났는지 봐주고, 여기서는 그거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는 이 문장은 비문이니까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줄 거예요. 그런 피드백을 최대 2차례에 걸쳐서. 근데 사실 2차례까지 다 참석이 되는 경우 흔치 않고, 초반에 개요를 잘 잡아주니까 처음에 수정하는 정도로도 거의 완성된 글이 나오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예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글의 첫머리가 나가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이미 지금 참석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국간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문항이 바뀌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6월 달에, 사실은 6월 달이 되면 7월 말에 시험 보기 직전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공부를 엄청 막 몰입하고 있을 텐데, 그때 지원 동기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쓰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5월 달부터 쌤이 지금 참석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차라리 5월 달에 먼저 써놓기를 권고드려요. 그렇지 않고 지금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6월 달에 지원 동기서가 발표되고 나서 쓰는 것도 방법이고, 그거를 좀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다만 쌤이 추천하는 건 오히려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어차피 지금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 마무리되고 지금 이제 여유가 있을 때니까 지금 아예 좀 써놓고, 나중에 6월 달에는 1차 시험 통과 못하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1차 시험에 몰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문항이 바뀐다라고 하면 바뀐 문항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어차피 그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거지. 약간의 수정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게끔 될 테니까 먼저 5월 달에 써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인이 혼자서 지원 동기서를 어떻게 쓸지가 좀 고민된다라고 하면 우리 강남쌤의 지원 프로그램에 좀 도움을 받아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 지원 동기서 작성 방법에 대한 촬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